네,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우 변호사입니다. 네, 며칠 동안 비가 지금 계속 와가지고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어디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뭐 2, 3천 명씩 대피한데도 텐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관련해서 최근에 4월 달에 부산에서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대법 판결, 재작년인가요? 그 대법 판결이 나온 이후에 지금 가장 최근에 소비자가 이기는 판결이 하나 나왔고, 사건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2012년도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셨고 2022년도에 이제 백내장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양안을 다 수술을 하셨고 그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실제 6시간 입원을 하면서 의료진의 관리를 받았다라고 인정이 돼서 결국 소비자가 이겼는데, 여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16년도 이전의 실손보험은 치료 관련해서 백내장 치료 관련해서 내용이 잘 없었고 그냥 시력 교정술, 콘택트 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었고, 그 전에 계속 소비자랑 보험사랑 분쟁이 다초점 렌즈 관련해서 분쟁이 많다 보니까 2016년도에 약관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로 부분을 추가를 해서 치료할 때 이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가 들어간 거는 시력 교정술로 본다. 그 뒤로 약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약관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하나는 다초점 렌즈를 이게 시력 교정술로 보험사에서는 일단 지급을 안 하겠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 굳이 입원을 한다라는 문제 때문에 지급을 거절하는 게 두 가지 장점인데, 요거 이제 판결내가 요번에 나왔는데, 우선 첫 번째,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단초점은 이제 요양급여가 되니까 뭐 문제가 아닌데, 다초점 렌즈는 이게 비급여라서 비용이 지금 해당권은 이제 1,400만 원 정도 지금 청구가 된 건인데, 지금 이거 시력 교정술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거는 좀 어떻게 저희들이 좀 봐야 될까요? 우선 그 시력 교정술, 그러니까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대체하기 시력 교정술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선은요, 이 부분을 하기 전에 그 보험 약관의 경우, 그러니까 분쟁이 있어가지고는요, 첫 번째 99.9%라고 좀 올렸어요. 예전에 90%라고 했는데 문구 그대로 보세요. 문구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내 보험 약관에는 다초점 부분을 제외하겠다 이런 말이 없으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부분을 왜 보상 안 해야 되죠? 문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구가 없으면 달라라고 하고, 문구가 있으면은 문구가 없으면 달라고 하고 보상하지 않는 문구가 있으면은 안 받으면 되는 부분이 90%로 해결 가능한 방식인데, 많은 분들이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론은 5%밖에 안 된다. 많아야 1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초점의 인공 그 수령체가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없다면, 다초점이면은 시력이 확실히 더 좋아지겠죠. 치료 효과가. 왜냐하면 원거리하고 근거리가 초점 두 개 다 내가 치료 효과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이라고 할 때 눈이 안 보였어. 나는 원래 다 좋았어. 눈이 정상적인 눈이었어. 정상적인 눈이었는데 먼 거리도 잘 보이고 근 거리도 잘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백내장으로 인해 가지고 안 보여. 그러면 나는 원거리도 잘 보이고 근 거리도 잘 보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다초점 해야죠. 원래대로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치료 목적이 아니겠어요? 요 정도가 이론상의 문제입니다. 이론상의 문제.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 문구에 그런 말이 없으면 내 다초점이니까 원거리 근거리 다 안 보여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요 2012년에는 다초점 주지 않겠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런데 이제 2016년도 넘어서 그게 안 주겠다라고 이제 문구가 들어왔는데, 다초점 안 준다 이렇게 그냥 퍽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좀 격식을 차려서 들어와요. 표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수술 방법이나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좀 어렵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단초점만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요양급여 기준에 나와 있어요. 기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구를 찾아가고 그 문구를 또 찾아가면 출처가 명확하게 있고, 그거 보고 해결하는 게 보험 약관 해결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안 주겠다고 못을 딱 박았으니 어떻게 그걸 받아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 못 받는 거지. 그러면 16년 1월 1일 이전에는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죠. 원래 내가 건강했다. 그래서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운 데 잘 보였는데 백내장 때문에 안 보인다. 그러면 먼 거리도 잘 보이게끔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근거리도 잘 보이게끔 치료를 받아야죠. 그러면 다초점 써야지. 왜 내가 단초점을 써요? 그래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다초점 인공 수정체가 왜 받을 수 있는지 문구와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내 약관에는 그게 어떻게 돼 있는가 이걸 보시고 판단하면 충분할 걸로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쟁점이 입원 이제 인정 여부인데, 그 대법원에서 나왔던 판결이 그때는 이제 입원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입원을 했다고 해서 결국 입원 인정을 못 받은 걸로 이제 결론이 나고, 그 뒤로 이제 보험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지금 보험금 부지급 하는 걸로 지금 근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실제 이제 이틀에 걸쳐서 양안 수술을 했고 병원에 6시간 이상 머물렀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뜻 생각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게 눈에 관련된 수술이 또 혹시 여기 의사 말로도 부작용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 또 안압이 상승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뭐 수정체가 했는데 여기들이 이제 또 위치가 혹시 또 이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의료진의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주로 문제가 됐던 게 입원실도 없는 병원에서 주로 관련된 치료를 하고 이제 입원비로 청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요건은 이제 입원실이 있고 이제 의료진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판정이 나오지 않는 게 제 생각인데, 요거 입원 치료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변호사로 말하자면 진짜 변호사 자격증 있는 변호사가 있고 자격증이 없는데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분도 있겠죠.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러면 입원 치료를 가짜로 입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백내장 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섞여서 성실하게 안 하면서 한번 이제 좀 큰 돈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종종 퍼센트로 말하자면 한 7대3 정도 있지 않을까요? 성실한 분 7. 항상 모든 업종에 문제를 좀 일으키시는 분 3.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신문에서 기사를 부각시키냐면 3을 부각시키죠. 안 좋은 거, 좀 자극적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정말 입원이 필요했던 환자가 입원실도 있는 병원에서 정상적인 의사의 관찰과 치료를 받았다는 케이스니까 70에 들어간 경우고,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들었던 부분은 입원실도 없고 입원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은 그냥 치료만 하고 2-3시간에 퇴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마치 입원 치료인 것처럼 하고 있는 30% 정도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기사가 자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백내장은 다 퇴원 처리할 수 있고 입원하지 않고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입원 치료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정상적인 진단과 치료 과정과 합병증 후유증을 체크할 수 있는 병원에서 제대로 받으면 왜 보험금을 청구를 해서 저원금을 지급을 못 받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판결을 이 부산지방법원이네요. 그 2심 사건의 문제는 이 병원이 아주 성실하게 FM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환자도 그 FM대로 따라줬고, 그러니까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만약 못 받았다 그러면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모든 사람을 다 잠재적인 범죄자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내가 원래 몸이 좀 안 좋아. 그러면 그 감기가 굉장히 오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건강해. 그런데 그 감기 있으면 며칠이면 끝나. 뭐 약 하나 더 먹으면 되고 하면서 자고 나면 일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부분의 감기는 다 자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이렇게 해서 나을 수 있는 선입견을 갖지 마시라는 소리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요. 그 병원 자체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어디를 선택할 때 말에 속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된다라고 큰 소리 치는데 속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얘기하고 성실하게 얘기한 사람들 말은 잘 안 들어와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쪽은 안 가요. 그리고 빨리빨리 해주고 안 되는 거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에 다 일단은 가게 됩니다, 마음이. 그런데 나중에 쭉 보면 이거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닌데 보험금을 받게끔 그런 식으로 돼버렸네. 이런 부분이 낭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되죠. 대신에 진로 기록부는 꼼꼼하게 체크해주는 병원에서 꼼꼼하게 체크해달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 증상 문제부터 치료 과정부터 그 다음에 후유증과 합병증부터 어떤 치료를 했으며 어떻게 관찰이 되었는지까지 해주시고, 그 부분은 이게 보험금이 되려면 그 정도까지는 기재가 아주 자세히 돼야 돼요. 그 부분이 오히려 백내장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요거 판결은 소비자가 이긴 판결이라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다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2016년도 이전 실손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이거 백내장 관련해서 분쟁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못 받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세극등 혐의 검사 결과지를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소비자가 이제 그걸 제출을 안 한 모양이에요. 안 했는데 문제는 이제 병원에서 수술 받은 병원에서도 검사 결과지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험사가 제3자 의료 자문을 하자고 했는데 또 소비자는 그거는 싫다고 거부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보험금 분쟁이 한 1년 이상 진행이 되었고 뭐 아직 소송으로는 가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 미비나 이런 것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좀 어렵겠죠, 소비자가. 그것도 이제 보험 약관에서부터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하는 부분이 약관들을 안 보시고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가는 걸 정말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관에요, 검사 결과지 주라는 문구 없어요. 검사 결과지. 네. 세균도 혐의가 검사 부분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있어요, 검사 방법이. 네. MRI든 뭐 심장 초음파든 있어요. 근데 백내장은 없다고요. 자, 거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자, 그러면 세극동 현미경 검사지가 절대적이냐? 과연? 그럼 거기서부터 일단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주치 입장에서는 세극동 검사지를 결과했으면 또 병원에서 안 줄 이유는 또 없어요. 아니, 뭔가 나와 있을 때 검사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세극동 검사만이 있어야만이 준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의 진단은 수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진로 기록부에 의사의 소견이 자세히 적혀 있어야죠. 만약에 그게 적혀 있지 않는데 돈 달라고 하면 돈 안 줍니다. 이거 1년 분쟁이 더 가요. 그리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내버려지는 사건이라고 해요. 그냥 이제 끝납니다. 이거 세워라 내워라 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세극동 검사 결과지의 문제는 어디에 검사 방법에 세극동 검사 결과가 적혀 있냐. 그러면 이 부분이 세극동 검사만으로, 왜냐하면 검사가 오류도 있을 수가 있고 잘 안 보일 때 의사가 직접 육안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환자의 눈을. 그래서 이 부분은 백내장을 해야 될 상황이네, 이러한 부분들의 검사로 수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진로 기록부에 적혀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약관을 보고 약관에 나와 있는 대로 대입시켜 봐라. 약관에는 검사 방법이 없다. 그럼 검사 방법은 그럼 없으면 어디를 찾아가냐면요, 약관에 검사 방법이 없으면 이 백내장 하는 안과 학회에서 치료 가이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치료 가이드를 확보를 하든가 알아보든가 그래야 돼요, 내 주치를 통해서. 정리하면 약관에 나와 있는 약관의 문구가 없다면 임상의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치 등 안과 학회에서 하고 있는 임상의학계에서 하고 있는 진로 기록부 가이드란을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세극동 검사지가 반드시 필요된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투셔야지, 세극동 검사지가 마치 제출하면 당연히 제출해야만 받는 것으로 우리도 전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없으면 못 받겠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보죠, 머리가 자동으로.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결국 남는 건 뭐냐, 진로 기록부의 내용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 같아요. 일단 보험사에서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지 미제출을 가지고 보험금 안 주는 조건으로 많이 분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전에 변호사님 이 부분을 전에 한번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고, 그러니까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지 혹시 없다 하더라도 뭐 진로 차트나 이런 부분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혹시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최근에 나온 그 백내장 판결을 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사건 번호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2022 가소 604155이고 판결 선고가 2023년 4월 18일 날 맞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난 판결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변호사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